안녕하세요. 시작좋은TV 사당동 공유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원룸, 투룸 구하실 때 조심해야 될, 그리고 좀 주의하셔야 될 내용을 한번 다뤄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뭐냐면 원룸인데 혹은 투룸인데 방이 쪼개진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건축물 대장 상에 분명히 한 호수로 나와 있어요. 근데 실제 현장에 가보니까 한 호수가 아니라 두 호수로 방이 쪼개져 있는 거예요. 근데 문패상에는 혹은 공부상에는 건축물 대장상이나 다른 서류상에는 한 호수로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패상에는 두 호수인데 난 한 호수만 기재가 돼 있어, 이러면 어떻게 하지? 혹시 보증금 뜯기는 거 아니야?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고요. 실제로 원룸은 이렇게 방을 쪼개게 한 원룸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가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영상을 켰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 제가 실제 방 쪼개기 한 집을 가서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좀 보여드리면 예시가 좀 편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후반부에 제가 따로 현장에 가서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잘 시청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설명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방 쪼개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지만, 먼저 방을 쪼갰다고 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에 보호를 못 받냐? 결론적으로 이건 아닙니다. 근데 이 전입신고를 하심에 있어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그리고 실제 거주하시는 점유 요건이 필요한데요. 그랬을 때 이제 다가구 주택이랑 다세대 주택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다가구 주택일 경우에는 사실은 한 건물에 호수만 따로 나눠져 있는 것 뿐이지 주인이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 한 집으로 보기 때문에 이때는 전입신고를 다른 호수를 실수로 해도 유효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다세대 주택이에요. 빌라처럼 호수별로 주인이 따로 있는 집 있죠. 예를 들면 301호 혹은 201호를 한 집으로만 건축물대장상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두 집 혹은 세 집으로 쪼개져 있는 거예요. 201호가 실제로 건축물대장에는 한 집인데 201, 202, 203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다세대 주택일 때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입신고는 최초에 있는 집, 예를 들면 201호를 원래 공부상 등록되어 있는 집이라고 칠게요.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전입신고는 201호, 계약서에는 201호의 일부라고 계약서를 쓰시면 됩니다. 문제는 경험이 부족하신 분이나 직거래를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진짜 그대로 문패상 203호 혹은 202호 실제로 공부에 없는, 서류에는 없는 집을 계약서에 쓸 경우에는 전입신고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추후에 경매 혹은 보증금을 반환 요청을 하거나 서류상으로 법적으로 갈 때는 서류상에는 없는 집이죠. 없는 집이니까 여러분들이 권리주장을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1호의 일부라고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그리고 201호의 일부 하는데 바로 열고 문패상 여러분들이 202호나 203호를 가신다면 202 혹은 203호 이렇게 괄호를 치시는 것도 괜찮겠죠. 집합 건물의 주의사항이고요. 조금 더 안전하게 가실 거면은 원래 계약 면적의 전체 면적을 표시하고 그 중에 일부라고 표시를 하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도면을 첨부하면 더 좋아요. 도면에 예를 들면 원래 201호 혹은 301호가 전체 이렇게 돼 있다면 도면을 쪼갠 집, 이렇게 세 집으로 쪼갰겠죠. 우리가 편의상 아까 세 집으로 얘기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 세 집 중에 이 끝집 203호 서류상에는 없는 이 집에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이 집에 도면을 전체 집 중에 이 부분이다 라고 칠을 하셔가지고 도면에 첨부를 같이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전입신고 하실 때는 다가구 주택이나 그럴 때는 문패상 메토라고 하시고 도면을 첨부하시는 방법도 좋겠지만, 다세대 집합 건물일 때는 꼭 전체 공부상에 나와 있는 그 집으로, 그 호수로, 그 면적으로, 그 면적의 일부라고 하시고 201호 예를 들면 301호 혹은 201호의 일부라고 계약을 하셔라 라는 게 팁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실제 201호만 공부상에 존재하는 집이지 202호, 3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존재하지 않는 집에 전입을 해서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일일이 현장을 다 가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면을 첨부하시면 좋다는 거고, 자, 다가구, 다세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다세대가 더 유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가구는 전체가 한 주인의 한 집으로 보기 때문에 호수를 잘못 신고를 해도 한 집 중에서 잘못 신고한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이 집 안에 통틀어서 같은 세입자, 같은 보증금 통으로 봐요. 근데 다세대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호수별로 주인이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호수랑 계약을 했는데 이 호수랑 계약한 것처럼 돼버리면 주인은 전혀 다르고, 주인은 난 모르는 일인데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증금을 뜯길 수가 있는 거죠. 특히 나중에 경매 같은 게 넘어갈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거라 믿고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들어보셨겠지만 점유요건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직접 점유를 하시면서 사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질문하실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까지 좋아요. 그럼 난 201호에 일부로 계약을 했으면 나중에 뭐 우편이 날라오거나 배달시켜 먹거나 나중에 우리 집 주소 물어볼 때 그럼 우리는 실제 203호인데 201호라고 해서 201호에 사는 사람한테 매번 우편물을 받아서 그 사람한테 받아야 됩니까? 나는 신청할 때마다 다 201호로 신청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Nope. 그럴 때는 이거는 공부사항 전입신고를 위한 부분만 정확하게 하시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예를 들면 203호에 입주를 하신다 그러면은 203호 그대로 기재하시면 돼요. 배달시킬 때도 문패상 203호니까 203호 앞으로 갖다 주세요 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문제가 안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전입신고 하실 때만 이 공부상 우리가 대장상 혹은 등기부등본상 나와 있는 이 호수와 이 면적 이내에서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시는 걸 증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문패상 호수를 개념치 마시고 방을 쪼갠 집은 꼭 이렇게 하셔라라는 겁니다. 당연히 뭐 201호, 202호, 203호 이렇게 공부상이 쪼개져 있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집이고 주인이 다 다르다면은 한 집마다 한 호수마다 계약을 했다면 그냥 그대로 계약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의 오늘 요점은 방을 쪼개는 거예요. 예를 들면 201호, 301호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방을 쪼개서 뭐 2집, 3집 이렇게 나눠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럼 이때는 몇 호로 신청해야 되는가가 문제였잖아요. 일부라고 계약을 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도면을 첨부하시면 더 안전하다는 거.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입신고 확정일자 그리고 점유하시면 여러분들이 보호를 받는 데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사실 확정일자 대신에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보통 임차인들이 많이 하는데요. 임대인에게 문자로 발송이 되고 확정일자 효력이 같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요즘 확정일자라는 개념이 사실 좀 줄어들긴 했는데 우리 원리 원칙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다는 거고요. 혹시라도 직거래 하실 때 이렇게 꼭 필수적으로 쓰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계약서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 설명드리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제 영상 다른 영상 한번 보시면 차이점 나와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공부상의 면적을 얼마나 사용하느냐 몇 층에 몇 호에 얼마를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방 쪼개기를 했더라도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대신에 호수를 잘못 누락해서 입력을 하시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가구 주택은 다시 설명하지만 한 주인이 호수를 이렇게 뭐 구분상 그냥 해놓은 거기 때문에 호수를 잘못 입력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럴 때는 문패상 몇 호라고만 해놓으셔도 실제 그 집에 전입을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다세대 주택 주인이 호수별로 다를 때가 문제라는 거고 그 다른 호수에 주인이 방을 쪼갰다면 그때 정말 잘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영상 촬영은 끝나고 이제 실제 현장에 가서 방 쪼개기 한 공간을 보여드릴게요. 어떤 건지. 자, 지금 영상 마치고 촬영을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여기서 사무실에서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시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현장에 도착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실제로 이런 데는 한 집만 있죠. 201호 이렇게 한 집, 여기는 202호 이렇게 한 집이 돼 있어요. 여기 다세대 형태입니다. 자, 201호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위층을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똑같은 면적인데 아래층이랑 똑같은 면적이죠. 근데 여기는 방을 이렇게 쪼개 놓은 겁니다. 그래서 301호, 302호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공부상에는 이게 한 집이에요. 실제로 한 집인데 두 집으로 쪼개져 있죠. 이럴 때가 이제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실 때 잘 하셔야 되는 건데 실제로는 공부에 이 두 개 면적이 301호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301호의 일부로 이 302호를 계약을 하시고 도면을 첨부하시면 안전하겠죠. 여기 이렇게 여기처럼 한 집이 되어 있는데 아래층처럼 같은 면적인데 두 호수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샘플 예시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